4차 산업혁명이 이제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콘크리트 파트에서 돼갖고 앞으로 미래의 밀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미래의 변화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잘 예측을 하느냐. 이렇게 미래를 설계를 하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각 분야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면 1903년도에 은행장에게 변호사가 포도 자동차 주식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한때 유행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변호사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 은행장 말을 안 듣고 5,000달러를 투자를 했더니 글쎄 10년 후에 1250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1977년도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자 미국의 케네스 올슨 박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개인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건 더 이해는 가요. 밑에 그 당시에 개발된 컴퓨터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건데 저걸 갖다가 집에다 넣을 수 있다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는데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에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진다. 이러면서도 얘기를 할 때 10개의 유망 기술을 소개를 하면서 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아맞히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느낄 수는 있다. 이해가 솔솔 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2005년에 국가 R&D 사업 토탈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국내 과학자 5,4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을 총괄을 해갖고 2030년에 한국이 꿈꾸는 미래니까 25년 후입니다. 이때에는 미래가 순식간에 바뀌어지면서 아마 잘 얘기를 했어요.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화기술, 인지화학의 융화로 인한 시너지화가 이제 급격히 일어날 거다. 바른 쪽이죠. 그래갖고 이 내용이 2005년에서 2030년까지의 국가중점 투자 프로젝트인데 2030년 미래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이제 제가 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선진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서의 아이디어들을 이런 데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출발을 했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는데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발빠르게 2020년 4월이죠. 작년이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들이 쪼르르 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필요한 25가지 유망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서 한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 투자해야 할 분야, 즉 투자해야 할 일자리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팬데믹 이후 미래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그런데 우선 2005년도에 2030년에 국가중점 육성 특성화 기술 33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그 다음에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기술, 지금 이동통신기술에서 이 당시에는 3세대, 3.5세대, 4세대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미 그 5세대로 이제 넘어섰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정보보호 기술, 차세대 시스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틀에 묶어 갔고요. 그 다음에는 줄기세포, 신약 개발,
뭐 신약 타켓민 후보 물질 도출하는데 이것이 또 인간 게놈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 갖고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투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약물 전달 기술 하는데 약은 장기 내에서 흡수하면서 혈관에 따라 각 장기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이 질병이 없는 다른 부위에도 손상을 시키는데 바로 맞춤형 투약 기술을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진 AI 지능형 로봇을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환경 친화형 자동차 기술 뭐 이건 너무나 지금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투입하는 게 초정밀 가공 공정 및 장비 기술.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 나노라든가 마이크로에 뭐 투입을 한다는데 한국이 상당히 많이 늦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생산 시스템 로봇을 AI에 접목시키는데 우리가 한국이 지금 현재에서 로봇 숫자로는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로봇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 지금 매번 나오죠. 그 다음에 차세대 전지, 2차 전지, 뭐 연료전지 쪼르륵 하고 사전 친화형 제품. 이것을 제가 한번 읽는 거는 이런 분야가 현재를 비롯하여 미래에 계속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의 틀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에너지 이용 고효율 기술, 나노급 소재 공정 기술. 뭐 그런데 심지어는 이미 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400km급의 고속열차 기술하는데 이것은 뭐 현재 세제별로 해서 500km도 가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부상 열차도 보고 암 조기 진단 기술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안정성 및 위해성 평가 기술, 뭐 신재생 에너지 기술, 우리나라가 위성체를 뭐 로켓하고 그러는데 다양하게도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성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공위성의 부속품이 20여만 개인데 이 25만 개의 하나하나가 인간들한테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사실은 물 없는 화장기 지금 뭐 많이들 하고 그 다음에 변형 브레지어라든가 내비게이션에는 GPS 등도 사실은 인공위성 기술이 인간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환경 연구, 뭐 이런 연구하고 해양 영토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거는 독도 인근의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그것이 해저면에서 400에서 1000m 쭉 되게는 한 6억 톤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0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캐기가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독도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오염 저감, 자원순환, 환경보전, 자연재생 하여튼 이와 같이 해갖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33가지의 국가중점 육성 특성화 기술을 해서 계속 버텨오더니 드디어 한국이 금년도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거는 그래도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이 2030년까지는 앞으로도 한 10년 남았지만 그런데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10개 유망증서 기업을 하는데 이것이 미래기술 글로벌 의제위원회에서 10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거는 적어도 전 세계가 눈을 갖다가 딱 뜨고서 개발을 하면 좋겠다. 첫째가 나노센서와 나노사물 인터넷. 너무나 잘 알려져. 차세대 배터리,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블록체인, 원자 한 겹의 두께를 가진 제2차원 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인체 장기칩,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유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 뇌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광유전학,
또 온실효과 걱정이 없는 시스템 대사공학 이 10가지에서 이 정도는 리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조목조목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나노센서와 나노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유비코토스로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지만 바코드를 대체할 때는 RFID를 나노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밑에가 보시면 전체가 그냥 판이 배터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배터리를 줄이는 거 그리고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이 각광받는 이유는 2010년대 말에 전세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불법으로 인해서 매주 4억 달러가 손실을 보는데 블록체인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총력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원자 한겹 두께를 가진 제2차선의 이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으로 해갖고 노벨상도 받았는데 이게 그 연필심입니다. 연필심이 그 내용에 따라서 플로렌도 되고 탄소 나노튜브도 되고 그래핀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접는 뭐 TV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영화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인체 장기 칩인데 지금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려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 실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사용을 하는데 2019년만 해도 한국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실험동물이 370여만 마리가 되고 전 세계에 약 1억 마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2017년부터 동물 실험을 하는 화장품은 유통을 금지를 시키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러면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장기칩입니다. 오간 언 어칩인데 인체 장기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 조직으로 실험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뭐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유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저기서 서청한 박사가 네이처에 이 발표가 될 정도로 총력전으로 하고 있는데 네이처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이처 정도의 계제가 돼야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총력전으로 아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다. 뭐 이게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AI의 4차 산업혁명에서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이 오픈소스를 그러면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플랫폼하고 이런 데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라는 게 그만큼 인간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요건 뭐 특수한 얘기인데 뇌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광유전학이라 그러는데 이게 광유전학으로 해갖고 우리의 신체에 관한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갖고 그래갖고 정신육체적으로 이상 상태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다. 10번째는 뭐 요새 너무나 많이 나오는 온실효과 걱정이 없는 시스템 대사 공약을 넣는데 박테리아들을 이용을 해갖고 대사공학을 통해 다양한 뭐 화학 물질과 열 어쩌고저쩌고 쭈르륵 해갖고 우리 인간에 유용한 화학 물질들을 만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해갖고 2016년에 큰 틀에서 이제 유방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 갖고 2019년에는 최고의 신기술 10가지를 제람사 박사가 했는데 이게 빅데이터를 이제 동원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AI 너무나 잘 지금까지 얘기한 사물 인터넷 5G, VR과 AR, 로봇과 드론, 3D 프린터, 서버리스 컴퓨팅,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생체 인식, 바이오 플라스틱 뭐 연계를 이렇게 쭉 되는데 이 중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죠.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바다에 약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존재하고 2025년에는 2억 5천만 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콩티도 파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데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은 보통 분해되는데 500년에서 1000년이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되고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뭐 분해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을 박박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20년도에 팬데믹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이 앞으로의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를 8개 분야로 이렇게 집중으로 만들어 갖고 25개 기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코로나19가 궁극적으로 퇴출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서 대안을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비대면 원격사회로 전환하고 바이오 시장이 확보되고 위험 대응 일상화면 회보력이 중시해서 사회로 전환되고 자국 중심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 이거에 총력전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선진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8개 부분은 헬스케어, 교통, 교육, 물류, 제조, 환경, 문화, 정보, 이걸 25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을 2가지의 큰 틀로 구분했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추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한국이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기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추구했던 미래에 도출될 여러 가지 기술도 계속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술에 관한 25가지 중점 기술과 2005년도에 특성화 기술 33가지를 비교 검토하면 한국이 앞으로 추진하는 미래상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것을 각자 8가지에서 25가지를 뭐 간략간략하게 단락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팬데믹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헬스케어 영역의 변화,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섞어, 과거에는 의료의 중심을 치료 중심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 뭐 이렇게 팬데믹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화가 요망이 된다. 이게 뭐 상당히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AI를 도입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저기를 하니까 AI 기반에 갖고 질병 진단 기술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분석 기술을 하는데, 지금 학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한 번 닦으면 그 건강이 바로 의료센터로 들어가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근간에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감염병 확산을 예측을 하고 조기 경보 기술을 한다. 이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경험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대항 백신도 시간을 갖고 하면 충분히 한국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분야인데, 포스트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변할 분야로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초유의 온라인 개학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콘텐츠와 인프라가 부족하게 하고 교육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인 경우는 이 코로나로 해서 그렇게 많은 타격을 보고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차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비대면 교육이 정차가 돼갖고 오히려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가속화가 됐다는 거죠. 한국도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해를 하고 이런 쪽에 선진국답게 투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는 뭐 지금 너무나 많이 저기 하는데 개인 맞춤형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전철 버스에서 연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합 교통 서비스 뭐 이런 걸 내서 미래 모빌리티 이렇게 해갖고 풀어본다. 그러면 세계의 선진국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류계통을 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돼갖고 전 세계적인 봉쇄 정치로 이동 제한, 생산 중단, 엉망진창되지만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ICT 기반하는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하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력전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하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교통에서 자율주행 로봇 뭐 수없이 나오고 이게 유통물류센터에서 스마트화 기술도 만들고 해갖고 집중적으로 투여를 할 걸로 보고요. 인간 증강 기술 그러니까 브릭스 해갖고 이걸 착용 지금 뭐 항공사에서 배달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착용을 하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제 보급된다 그러면 우리 일상인들도 쓸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조하는 데서 협동 로봇 기술 오는데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전선 교체하는 건데 일당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도 이제 고장 수리 로봇이라든가 전선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협동 로봇으로 이제 할 수 이제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이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19가 되니까 아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쳐갖고 여기 보시면 의료 폐기물 처리 로봇가 이제 따로 나오고요. 뭐 인수공통 감염병 통합관리센터 이것은 지금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문화적인 면도 그러죠. 문화적에서 실감 중계 서비스 뭐 그러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하는데 안면 매핑을 통해서 뭐 가짜 영상 이런 걸 순식간에 이제 검출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드론 기반해 갖고 3D 영상 기술 뭐 이런 건 너무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정보 보안 분야인데 양자 얽힘 기반에서 화상 보안 통신 기술 이렇게 적는데 이제 양자 그 이론을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보안 문제는 뭐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들에 따라서는 양자와의 얽힘을 기반해 갖고 이런 양자 컴퓨터 이렇게 만들려면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어떤 사람들은 5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영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를 해갖고 현재 핸드폰으로 땅에 가서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집에 추적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실은 동영암호 이용 뭐 동선 추적 시스템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런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때문에 상당히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좌우간 그러지만 딴 나라도 이와 같은 것에 해서 언제든지 제때에 범인도 추적을 할 수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 그거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이 도출한 10개 분야를 보면 이것이 한국이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기술이다. 미래 예측에 항상 맞지는 않지만 뭐 이거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미래의 동향과 자신이 투입해야 할 일자리를 사전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데 또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또다시 5개의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이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될 5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이미 얘기를 많이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로봇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로봇에다가 인공지능 AI하고 데이터가 연합이 된다. 이건 뭐 이미 너무 많이 했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한국이 집중 투입을 해야 된다. 탄소, 보유세 뭐 이런 것 등등으로 골머리 아픈 거가 많은데 그만큼 연구할 분야가 많고 직업 뭐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이건 말하면 안 하죠. 생명과 의료 분야에 지금까지 설명된 거를 다이제스트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고, 다섯 번째는 우주 기술입니다. 우리가 로켓투고 이렇게 적었는데 다행하게도 금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돼 갖고 한국이 우주 기술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이 분야에 나설 것으로 보고요. 이 다섯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 우리나라인 경우에 보면 키스텝이 선정한 미래 유망 신직업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바뀌는데 자기에 맞는 것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2030년까지 20억 개 직업이 사라지는데, 이런 직업에 고령화 사회도 대비하고 일자리의 초연결 시대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사라지지만 일거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중요한 거는 3차 산업혁명을 이어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과학 어쩌고저쩌고 모바일로 들어가서 새로운 분야의 문화가 활짝 열려 있다. 이런 것은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자기에 맞는 것을 찾느냐, 자기의 성격에 맞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대비하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